자, 이번 시간에는 자 래퍼 클래스, 포장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래퍼 클래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래퍼 클래스는 자바 기본 타입 어떤 게 있습니까? 바이트, 캐릭터, 숏, 인티저, 롱, 플롯, 더블, 불리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본 자료형이고요. 이 기본 자료형을 객체화시키고 싶다 하면 이때 우리가 어, 이 기본 자료형을 랩으로 이렇게 싸듯이 싸서 그 래퍼 클래스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래퍼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래퍼 클래스. 그래서 그 래퍼 클래스 종류는 기본 자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이트, 캐릭터, 숏, 인티저, 롱, 플롯, 더블, 불리언 이렇게 이제 각각 기본 자료에 대한 그 래퍼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요 래퍼 클래스는 자바 랭 패키지 안에 보시면 다 있어요.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 로 되어 있는 클래스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 자료형 이름하고 이 래퍼 클래스 이름하고 대부분 동일해요. 근데 동일하지 않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캐릭터하고 인티저. 그래서 기본 자료형은 차라고 쓰는데 래퍼 클래스는 캐릭터라고 돼 있고 또 기본 자료형에 int 자료형 있죠. int 요거는 이제 래퍼 클래스에서는 인티저라고 단어가 이렇게 플로어드로 되어 있습니다. 약자는 안 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해당 기본 자료형에 대한 래퍼 클래스가 어떤 게 있느냐? 이름 똑같으니까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이 래퍼 클래스 이제 다루면서 박싱, 언박싱, 요런 이제 개념을 아셔야 돼요. 박스에 싼다. 이게 제가 랩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 박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랩으로 이렇게 감싸 있는 걸 벗기는 거, 이걸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자료형을, 이런 래퍼 클래스 객체로 만드는 것을, 박싱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래퍼 클래스 객체를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기본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것을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 박싱 언박싱은 또 이 그 자바에서 자동으로 또 이제 오토 언박싱, 뭐 오토 박싱 뭐 이런 개념으로 자동으로 또 처리되는 그런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 메소드는 예제하면서 그냥 설명드릴게요. 메소드 뭐 또 이렇게 요령이 있는데 그거 명명규칙만 잘 아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일단 패키지에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볼 건데 기본 타입 값을 박싱하고 언박싱하는 예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뉴 들어가신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박싱 언박싱 exampl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싱 언박싱 example.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요거 이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박싱 언박싱 example. 자,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를 작성을 하는데 먼저 박싱하는 거 코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박싱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본 자료형을 뭘로 바꾼다? 우리가 래퍼 클래스라고 하죠. 한글로 쓸게요. 래퍼 클래스 객체로 만드는 게 래퍼 클래스 타입의 객체.
길게 쓸까요? 래퍼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변환.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래퍼 기본 자료형을 래퍼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박싱하면 뭔 얘기인지 이제 아는 거죠.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박싱 이거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그 래퍼 클래스 인티저를 사용을 합니다. 인티저 타입에 obj1이라는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하면서 자, new 해서 생성자 자, 인티저 자, 생성자를 이용해서 100이라는 정수값을 인티저 값을 int 값을 인티저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이라는 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인티저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인티저 객체가 만들어져서 여기 이제 할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인티저 타입의 obj2 해서 참조 변수 선언하고 자, new 똑같죠? 자, 인티저 이렇게 해서요. 요 인티저 하는데 요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숫자가 아니고 지금 문자열 200을 이렇게 넣었죠. 자, 기본적으로 인티저 생성자나 래퍼 클래스 이 생성자 쓰실 때 문자열로 들어오는 내용들은요. 해당 클래스 타입의 기본 자료형 타입으로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문자열로 200이라고 이렇게 값을 줬지만 이게 알아서 요 200이라는 문자열을 200이라는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숫자를 인티저 값을 정수 값을 가지고 있는 인티저 객체 래퍼 객체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래퍼 객체 안에는 2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을 넣어 준다 그래서 여기서 할당해 준다 해서 문자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게 자, 따옴표 안에 이 200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제 200이라는 값으로 일단 바뀝니다. 바뀌어 변한데 저장됩니다. 어디에? 래퍼 클래스 안에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요 객체 안에 200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200이라는 문자열을 요 숫자화 해가지고 요걸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요 래퍼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지금 인티저 타입을 지금 예를 드는데 인티저 래퍼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드는 세 번째 자, obj3은 해가지고요 참조 변수에 또 객체 이제 할당하는데 이번에는 생성자가 아니네요. 생성자가 아니고 자, 인티저라는 클래스 이름이 왔어요. 클래스명이. 그리고 점 하고 자, 메소드를 쓰는데 value of라는 value 자, of에서 of는 오자는 대문자고요. value of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요 value of는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정적 메소드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이름 점 메소드명 해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버로딩 되어 있는데 형식 보시면 이클립스에서 인텔리전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인티저 래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value of 요 형식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 int 값을 던져줄 수도 있고 스트링 값을 던져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링 값하고 인티저 값 라딕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값을 이제 던져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턴되는
값은 콜론 뒤에 보면 인티저라고 되어 있죠. 예. 인티저 타입의 객체를 리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값을 주면. 그래서 자 여기 이제 value of 다음에 지금 예,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문자를 넣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300을 넣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예, 숫자나 문자에 해당하는 예, 이 숫자 정수 값을 자 여기 예, 여기서 같이 이렇게 아까처럼 예, 300이라는 문자를 예, 300이라는 숫자로 변환돼 가지고 예, 요 인티저 객체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생성자를 이제 사용해서 인티저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 인티저 클래스의 value of라는 정적 메소드를 사용해서 인티저 객체, 래퍼 클래스 객체를 만들 수도 있다. 예, 됐죠? 그리고 여기 안에 던져주는 값은 이렇게 이제 숫자를 넣어줘도 되고, 정수값을 넣어줘도 되고, 문자열을 넣어줘도 예,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오브젝트 1, 2, 3 네, 이렇게 지금 예. 자, 지금 이제 박싱이라는 거 를 사용해서 자, 래퍼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 맞는데 래퍼 클래스 객체의 그 값을요 기본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거 이걸 이제 언박싱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소스 자 언박싱 요건 이제 반대죠. 래퍼 클래스 타입 객체를 기본 자료형으로 그리고 형으로 변환하는 거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기본 자료형으로 변환돼서 저장되니까 기본 자료형 int 타입으로 변수를 일단은 선언을 해주고요. 자, 결과값은 이제 기본 자료형 int 값으로 저장돼야 되니까 int 타입의 변수 value 1 자 해주고 obj 자, 1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죠. 예,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죠? 인티저 객체입니다. 자, 래퍼 클래스 객체에 자, 점 찍고요. 자,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 값을 꺼집어내서 기본 자료 여기 int value라고 했죠. 예. int value 여기 형식 보시면 int value 하면 리턴 값이 뭡니까? 예. 기본 자료형인 인티저 값, 인티저 int 값을 리턴을 하죠. 예. 그래서 int value 이렇게 하시면 래퍼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자, 기본 자료형 에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박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2, 3도 마찬가지겠죠. 오브젝트 2, 3은 똑같은 인티저 클래스의 그 래퍼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int value라는 메소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 그대로 복사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value 2, 3에다가 똑같이 오브젝트 2, 3에 자 객체 오브젝트 2, 3에 인티저 int valu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렇게 이제 자, 언박싱을 했습니다. 기본 자료형 값을 끄집어냈죠. 객체 안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언박싱, 박싱이라는 것과 언박싱을 이제 해보셨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박싱을 하고 언박싱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인티저만 했죠. 근데 기본 자료형은 int만 있는 거 아니죠. 다른 자료형도 이런 유형입니다. 다른 자료형도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박싱 할 때, 언박싱 할 때, 요렇게 쓴다. 근데 요 여기 지금 언박싱 할 때 요런 거, 예. 당연히 이제 생성자 같은 경우는 다른 래퍼 클래스를 쓴다면 그 해당 래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써야 되고요. 밸류 오브라는 요 메소드는 똑같이 써요. 당연히 앞에 있는 래퍼 클래스는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더블이라는 래퍼 클래스다. 그러면 더블이 와야 되고 뒤에 이제 밸류 오브가 오겠죠. 근데 이 언박싱 할 때는 여기 지금 int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이면 더블 밸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 이름이 해당되는 그 래퍼 클래스의 그 기본 자료 값으로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출력만 해보고 뭐 예제가 더 있으니까 다른 예제 보면서 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에서 자 value 1 이렇게 부터 해서 자 value 3까지 그대로 한번 찍어 봅니다. 값이 박싱이 됐다가 다시 언박싱이 된 거죠. 기본 자료 형에서 자 박싱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객체 안에 있는 값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본 자료형으로 저장한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해서 실행해 보시면은 100, 200, 300 무난하게 나옵니다. 그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그 다운표만 들어가는 걸 했는데 요거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 지금 다운표 안 들어가는 거 그냥 숫자로도 아까 저기 된다고 설명만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브젝트 4라고 해서 obj 4라고 이렇게 만들고요. 인티저 밸류 오브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400을 그냥 넣어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언박싱 할때 자, value 4라는 int 변수에다가 오브젝트 4의 인티저 밸류를 자, 실행해서 기본 자료형 값을 출력을 해라. 이렇게 바꿔서 저장하고 요거는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까지 나오죠. 당연히 그냥 정수값 자체를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인티저 값이니까 문자열로 이렇게 넣어서 요 래퍼 클래스 객체를 인티저 타입의 래퍼 클래스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닫고요. 자, 그래서 박싱과 언박싱 이제 개념은 여기서 이제 해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싱하고 언박싱 하는데요. 자동으로 그 오토 박싱, 오토 언박싱. 우리가 그러니까 코드 상으로 이렇게 박싱, 언박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상에서 자바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상에서 허용하는 그런 이제 박싱, 언박싱이에요. 그래서 박싱이 안 됐으면 자동으로 자바가 박싱을 해주고요. 언박싱이 안 됐으면 이거 틀린데 언박싱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박싱 해주고 언박싱 하는데 어떨 때 자동으로 박싱이 되고 언박싱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new 들어가서 클래스 이름은 오토 박싱 언박싱 이게젬플로 주겠습니다. 자, 오토 박싱 언박싱.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내용이 다 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자료 구조할 때 여러분들 뒤에 컬렉션 하시잖아요. 그죠? 자료 구조할 때 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박싱 언박싱 개념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료 구조 하실 때 여러분들 웹 프로그램 할 때 자료 구조를 쓰기 때문에 컬렉션을 쓰기 때문에 이거 모르시면
예, 그 뒤에 우리 그 JSP 예제 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요 부분 예, 박싱 개념, 언박싱 개념 예, 이해하셔야 되고 자 어떨 때 그러면 자바에서 자동으로 박싱을 해주고 어떨 때 언박싱을 해주느냐 예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오토 박싱부터 볼게요. 자 오토 박싱부터 볼게요. 예. 자 인티저 타입의 obj라는 예, 변수가 참조 변수죠. 예, 있는데 여기다가 자 참조 변수에는 뭘 할당해야 되냐면 객체를 할당해야 되죠. 그래서 힘 영역에 만들어진 객체의 참조 주소값을 보통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본 자료형 값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소스 코드에서. 그런데 컴파일러에서는 빨간색으로 안 뜨죠.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예,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문법이 자 인티저 아이고 obj는 여기까지 갔고요. 이 같은 걸 하지 말자. 예, 갖고 이퀄 기호 다음에 예, 다음에 new 해가지고요. 인티저 해서 100 요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00이라는 예,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예, 자동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오토 박싱이에요. 오토 박싱. 100이라는 기본 자료 값을요. 예, 그대로 원래는 안 돼요. 허용이 안 돼요. 이게 문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값을 new integer 해가지고 코드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성해가지고요.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어가지고 인티저 래퍼 클래스의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진 인티저 객체의 참조 변수 값을 그 주소 값을 obj 요 참조 변수에다가 예, 저장하는 거죠. 인티저 객체의 주소 값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쓰는 게 맞는데 예, 원래 이게 쓰면 맞는데 요렇게 하더라도 자동으로 박싱 해주겠다 하는 게 이제 오토 박싱입니다. 예. 그래서 출력문 아래쪽에 자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자 value 해가지고요. value 해가 제목 하나 하고 요거 뒤에다가 예. 자 obj 참조 변수 인티저 객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int value 해가지고 int value가 뭐였어요? 요 인티저 래퍼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 값을 끄집어내서 리턴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을 해보면 중간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이렇게 이제 100이라는 값이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그 int value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요 출력문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obj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 저장하고 실행 똑같이 예, 100이 나오네요. 객체를 예, 이렇게 던졌는데 요거는 이제 래퍼 클래스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출력문에 객체를 던지면 객체에 toString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호출이 된다고 그랬죠? 예. 자 스트링이 호출이 된다고 그랬죠? 얘가 지금 호출되는 건가? 호출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봤을 때 이놈도 이렇게 100이 나오고 이놈도 이렇게 100이 나와요. 야 그러면 이게 예, 언박싱이 돼가지고 숫자가 넘어온 건지 예, 이렇게 문자로 넘어온 건지 그죠? 예, 궁금하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 단계. 이놈을 얘가 투스트링 호출되는 건지 안 그러면 INT 밸류를 호출해서 언박싱을 해가지고 예, 오토 언박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턴을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갈로를 하나 붙여요. 그 다음에 100이라는 숫자 더하기 obj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실행하면 200이 나오죠. 보통 이제 이게 연산을 이 객체의 연산을 하면 객체의 연산을 하게 되면 예, 요 OBJ가 오토 언박싱이 된다고 규칙에 PT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미.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이제 밸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그 앞에 제목이 있으니까 예, 이 더하기도 연산자죠. 연산을 하기 때문에 오토 언박싱이 일단은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제목 없이도 한번 해볼게요. 제목 없이 여기 이제 제목 없이 밑에 예, 저장해서 실행. 그래도 이제 잘 출력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예. 우리가 이제 요 그 인티저 래퍼 클래스 객체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때는 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는 안 해놨죠. 그냥 한 줄로만 딱 이제 끝냈죠. 요 INT 밸류 이렇게만 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표현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프로그램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놓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놓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놓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여기 이제 뭐 100이 아니라 0을 이렇게 더할 수도 있겠죠. 산수연산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대입시 자동 언박싱이라고는 요거는 이제 오토 박싱이고요. 언박싱, 한번 볼게요. 오토 언박싱. 자, 요거는 뭐 여기 이제 일단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자, 대입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티저 자, 기본 자료형에다가 자, value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obj는 위에 있는 요거죠. 요거 obj. 래퍼 클래스 객체입니다.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인티저 객체예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에다가 객체를 저장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OBJ는 객체고요. 얘는 그냥 기본 자료형 변수예요, 변수. 참조 변수가 아니란 거예요. 어떤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만 저장하는 그런 용도의 기본 자료형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원래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여기 있죠. 요걸 써야 되죠, 원래. 이게 INT value라는 걸 사용해서 언박싱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자바에서 이걸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이게 obj라는 객체를 기본 자료형에다가 넣으려고 했을 때 obj.integer value 해가지고요, 이 인티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int 값을 끄집어내서 리턴 해준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밑에는 그냥 출력문이니까 출력문에서 그냥 밸류 값만 출력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 밸류 들어가 있는 거 이용해서 출력만 딱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밸류 실행했습니다. 잘 되죠? 오토 언박싱이 되는 때는 요럴 때 오토 언박싱 된다. 기본 자료형 변수에다가
래퍼 클래스 객체를 1번 변수인데 참조 변수도 아닌데 대입하려고 하면 이렇게 언박싱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연산식 계산할 때, 자, 이미 이제 여기서 다 보여드렸죠, 그죠? 연산식이 들어가면 자, 오토 언박싱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주성문 그대로 써도 되겠다. 요건 연산식. 자, 그래서 int 자 result라는 자 기본 자료형 자 int 타입의 변수에다가 자 obj 더하기 100을 했네요. 자 obj 더하기 100 요렇게 이제 하면 실제 이제 얘는 자 기본 이 인티저 기본값 이거 리터럴이죠. 리터럴. 인티저 리터럴입니다. 인티저 리터럴하고 객체하고 더하기를 시키네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객체 안에 있는 값하고 더하기를 시켜야 되지 객체 자체를 더하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obj가 자 요렇게 obj 밸류 자 요런 식으로 코드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언박싱 되고 자 요 결과에 요 언박싱 된 그 결과값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100을 더한다는 거죠. 요렇게 요 obj는 인티저 객체인데 인티저 래퍼 객체인데 래퍼 클래스 객체의 값을 꺼내서 인티저 값을 꺼내서 기본 자료형 인티저 값을 꺼내서 100하고 이제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일어났을 때 이 래퍼 객체와 자 다른 값을 어떤 연산을 할 때 래퍼 객체가 언박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가 잘 나오는지 자, 출력문 하나 복사해서 리절트라고 리절트 값을 띄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해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리절트 값은 2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산이 되죠,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연산을 할 때 객체 자체를 사실 연산을 못 시켜요. 못 시키는데 요걸 이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값을 기본 자료형 값을 인티저 값을 끄집어내서 100하고 더해준다. 그래서 오토 박싱과 오토 언박싱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 자동으로 일어나는지 보셨어요. 이제 박싱 언박싱이 이 래퍼 클래스와 관련해서 박싱과 언박싱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고 방향 잘 아셔야 돼요. 기본 자료형에서 객체로 가는 게 박싱이고 객체에서 기본 자료형 가는 게 언박싱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요게 오토 자동으로 일어나는 박싱과 언박싱이 있다. 어떨 때 오토 박싱이 일어나고 어떨 때 오토 언박싱이 일어나는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셨으니까 그 다음 예제. 자, 그 다음 예제는요. 문자열 있으면 그 문자열 안에 있는 값을 기본 자료형으로 만드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문자열 안에 어떤 값이 있어요. 근데 그 값을 문자열 안에 있는 값을 기본 자료형 타입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제입니다. 클래스 이름을 string to primitive value example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string to 뭘로 primitive 기본 자료형 값으로
바꾸는 primitive value example. 그래서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스 보면 이제 인티저 기본 자료형 타입에 value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예. 자, 기본 자료 그 문자열을 어떤 기본 자료형으로 바꾸는데, 예. 자, 뒤에 이제 인티저 자, 래퍼 클래스 pass int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요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지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열을 기본 자료형 int형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자열 10을 10을 문자열 10을 숫자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서 리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value 1에다 저장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 더블 타입의 value 2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에는 뭘 저장하느냐. 자, 더블이라는 래퍼 클래스 점 pass 더블 해서 실수형이죠, 그죠? 그래서 문자열 3.14라는 문자열을 더블 타입으로 기본자형으로 바꿔서 자, 실수값으로 바꿔서 저장해라.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의 value 3 자, 여기는 불리언 점 pass 불리언 그래서 true 값을 주고 true false 값 문자열로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불리언 값으로 변환해서 저장해라. 그래서 아래쪽에선 여기 이제 변환된 값이 자,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자,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value 1부터 해서 value 3까지 그대로 이거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value 1 제목 하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넣고 제목을 넣는 게 낫겠네요. value 2, value 3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자, value 1부터 value 3까지 자, 기본 자료형 int 더블 불리언이라는 기본 자료형 안에 각각에 맞는 값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인티저 더블 불리언 외에도요. short 점 pass short 다음에 long 점 pass long 요런 바이트 점 pass 바이트 이런 이제 래퍼 클래스의 pass로 시작하는 요 메소드들을 이용하셔 가지고 기본 자료형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래퍼 클래스 객체가 있을 때 이 값을 비교하는 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제는 value compare example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이제 래퍼 클래스 객체의 값을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인티저 타입의 오브젝트 자, 1에 300을 넣습니다. 요거 이제 오토 박싱 된 거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인티저 타입의 obj 2에다가는
예, 300을 또 똑같이 넣습니다. 이것도 오토 박싱이죠. 예, 오토 박싱입니다. 그죠? 300이라는 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예, 오토 박싱 돼 가지고 객체로 예, 제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시스템.out. println 출력문 사용하는데, 자 우리는 앞에 그 제목 안 넣고 결과만 볼게요. 예, 자 결과를 보는데 obj 1과 자 obj 2를 예, 동등 비교 예, 이렇게 해보고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박싱 된 거를 비교해보고 int 밸류 자 메소드 사용해서 언박싱해서 예, 인티저 래퍼 클래스 객체이기 때문에 요 int 밸류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 객체 안에 있는 기본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예, 언박싱을 해서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데 equals 이용해서 obj1과 2를 예, 비교를 하겠습니다. obj1. 예, equals 사용해서 예, obj2를 중간 저장하고 일단 결과부터 볼게요. 여기서 obj1과 obj2 같냐 했는데 펄스 나오죠. 예, 왜 펄스 나올까요? 이 오브젝트1과 오브젝트2 얘는 객체의 주소가 들어있죠. 당연히 이 300이라는 거는요 래핑이 돼서 오토 박싱이 돼가지고 예,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객체 주소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다르다고 나오죠. 펄스. 그죠? 자, 객체가 가지고 있는 300을 언박싱 해가지고요. 예, 300을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두 번째는 추로가 나오고요. equals 사용해서 값이 같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래퍼 클래스 객체의 값을 비교할 때 예, 다시 이제 이렇게 언박싱을 해서 비교를 하든지 안 가면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라 하는 예, 그런 걸 이제 알려주는 예제입니다. 예, 절대로 그냥 요 객체 이름을 가지고 같다 이런 식으로 예, 조건을 주시면 안 돼요. 예, 요거는 이 객체 예, 주소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당연히 펄스가 나와버립니다. 자, 우리가 그 래퍼 클래스 객체를 비교할 때는요, 그 객체 자체를 비교하지 마시고 언박싱을 해서 이렇게 이제 int로 시작하는 예, 메소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인티저니까 이렇게 된 거. 만약에 더블 타입의 객체면 더블 밸류가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API 가지고 이제 확인을 이제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equals를 쓰시면 돼요. 언박싱을 이렇게 하는 게 귀찮으시면 equals를 쓰시면 됩니다. equals를 사용해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PI 쪽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요런 이제 각각 그 래퍼 클래스마다 요런 이제 밸류로 끝나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예, 언박싱 했을 때는 그런 거 이제 참고 한번 해보시고, 자, 요 아래쪽에 지금 일단 여기 출력 결과는 예,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빈줄 하나를 출력을 하고요. 이제 다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타 등등, 예, 기타 등등, 예. 래퍼 클래스 객체 값을 비교할 때 뭐 기타 등등인데 사실은 조금 헷갈리시면 그냥 잊으시면 돼요. 예.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래퍼 클래스 객체를 비교할 때, 딸 때는, 자, 언박싱
한 후, 예, 자 비교하거나 equals 메소드를 사용해서 비교할 것. 예, 이렇게 예, 언박싱 한 후에 비교하거나 래퍼 클래스 객체의 값을 비교할 때는요, 언박싱 할 때는 요거 이렇게 밸류로 끝나는 메소드들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클래스마다 하거나 equals라는 이런 식으로 메소드 요거죠, 요거죠. 예, 요 방식을 쓰라는 겁니다. 예, 요렇게 쓰면 안 돼요라는 거죠. 요 이제 여기 이렇게 쓰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예. 예. 요거는 예. 동그라미 예. 모양으로 이렇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 자, 그런데 기타 등등 좀 내용이 있어서 예. 혹시나 이거 설명 들으시고 아이고 이거 더 복잡한데 이거 복잡해서 헷갈린다 하시면 잊으시면 돼요. 예, 잊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 소스 코드에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예, 여기 이제 자료 찾으셔 가지고 이렇게 허용했었지라고 기억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제목으로 출력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 시스템.out. 프린트LN 해가지고요. 예, 여기 이제 제목이 뭐가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에 이제 정수가 범위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이제 제목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래퍼 클래스 객체를 쓰긴 쓰는데 자 일단 인티저 래퍼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인티저 래퍼 클래스 객체 obj 자 3 참조 변수에다가 언박싱을 언박싱이란다 오토 박싱을 해서 객체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더 써드리면 new integer 이렇게 10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요 놈이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티저 객체 10이라는 정수값을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obj3이라는 참조 변수에다 대입하는 거죠. 똑같이 자 인티저 obj 4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이 10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제 비교하는 건데 자 여기 자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obj1과 obj2를 이렇게 비교할 때는요 자 여기 이제 결과가 펄스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요 것도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서 obj3하고 obj4를 비교를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펄스가 안 나오네. 왜 그렇지? 이게 오토 박싱 돼가지고 객체로 만들어서 들어간 거고 오토 박싱 돼서 객체를 만들어서 간다고 이렇게 보는데 결과를 보시면 요걸 이제 비교 동등 비교 이퀄 해서 비교를 하면요 추루라고 나와버려요. 추루라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처리되는지를 이제 이해를 뭐 이렇게 한번 이제 설명은 듣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스트링 할 때 잘 기억해 보세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다룰 때 우리가 그 이거 좀 쓰면서 해야 되겠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스트링 타입의 어떤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문자에 리터럴로 이렇게 넣더라도 이 홍길동이라는 객체가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스트링 홍길동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예, 이 홍길동이라는 예, 자, 요 리터럴 형태로 이렇게 문자 리터럴로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힘 영역에 동일한 값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1하고 바2는 같은 홍길동 객체 하나를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제 동일한 값일 경우는 이렇게 해가고 별도의 스트링 객체를 만들 때는 이렇게 안 하죠. new 해가지고 예, 스트링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홍길동 예, 이런 식으로 예, new 키워드 사용해서 생성자 함께 new 키워드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따로따로 만들어 주시려면. 자, 이 회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 자, 지금 이제 10하고 10을 넣었을 때는 예, 이거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앞에서 배웠을 때는 이건 이제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객체 값을 비교한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추로가 나와버리네. 이게 왜 그러지? 자, 그러면 10하고 10이 아니고 10하고 20을 비교해 볼게요. 펄스 나오죠. 아, 얘도 스트링 아까 앞에 방금 제가 스트링 설명드렸죠. 얘도 리터럴 값으로 이렇게 값이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마이너스 128에서 요 120 사이에 값일 경우에는 스트링처럼 그렇게 처리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예, 리터럴 스트링 리터럴처럼 그렇게 공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리터럴 값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0하고 10하고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요 이제 지금 펄스 값이 잠시 트루 값이 나왔습니다. 그죠? 트루 값이 나왔어요. 근데 127까지인데 요 값 128보다 작거나 큰 값을 넣었을 때는 원래대로 여기처럼 주소 객체의 주소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이제 힘 영역에 객체가 생기고 객체 주소를 비교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그러면 자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128로 바꿔서요.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얘가 추루가 나온지 프로세스가 나온지 한번 볼게요. 저장하고 실행. 자, 이 범위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127보다 큰 값 들어왔죠? 넘어가니까 위에 거하고 똑같이 동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 영역에 우리가 이제 그 객체 생성할 때 new 사용한 것처럼 별도의 값은 똑같은 128이지만 별도의 객체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여기서 이걸 좀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이게 안 익숙해서 선생님 이거 숫자인데요. 숫자 아니죠. 여기 적어놨잖아요. 오토 박싱 된다 그랬잖아요. 객체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객체로 만들어진 우리 지금 박싱 오토 박싱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래퍼 클래스 객체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리터럴까 그냥 128로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12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객체? 인티저 객체.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new를 앞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스트링 객체 설명할 때 그걸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요거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값을 단순히 자 128에서 10, 10으로 박수 스풀인데 true false 결과가 달라진다. 자 이걸 이제 실행했을 때는 true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링 객체 다룰 때 리터럴 값, new 사용 안 하고 리터럴 값으로 스트링 만들 때 동일한 값이면 동일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객체면은 힘 영역에 따로 객체가 또 이제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소 값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공유해서 참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true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에서 여기 이제 int 밸류 하고요. equals 사용해서 이제 이거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0을 이렇게 넣었을 때, 자, 요거는 이제 그 박싱 돼 있는 것을 언박싱해서 어차피 보는 거니까 객체 안에 가지고 있는 값을 비교하는 거죠. 당연히 O 나와야 되죠. 예, true 나와야 되죠. 다음에 equals 쓰면 객체 안에 있는 값을 그 비교하도록 만들어 놓은 메소드가 equals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true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예, 자 저장하고요. 예, 자 아래쪽에 이거는 이제 true 나오는 게 예, 자 맞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합시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 옆에 주성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이게 요 사이에 범위 예, 있을 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다가 예, 요 인티저 3, 4 하고요. 요거를 이제 5, 6으로 해서 요 세 줄만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예, 좀 더 추가해 놓을게요. 이렇게 5, 6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 new 이렇게 해서 128 이렇게 해서 128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true가 나왔고요. 예, 여기 이제 아래쪽에 요것도 예, 오브젝트 5와 오브젝트 6을 한데 예, 범위 외라고 할게요. 글자를 많이 못 쓰니까 128에서 그 127을 벗어난 값인데 정수값 범위 외에는 예, 요거 이제 그래서 false 값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실행을 해서 결과 요거 실행할 때 예,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 정도만. 예. 근데 여기서 요 다음에 소스 복습하실 때 이것만 봐서 이거 뭐였지라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여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한글로 해놓으시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주소 처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소스 작성한 거고 본인이 이거 소스 보고 이거 뭐였냐? 이거 뭐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범위가 뭐 이렇게 나오면 주류가 나오고 플러스 나온다는데 이게 뭐지? 잘 안 되면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이 더 이제 추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이 이게 이제 뭐 바이트 타입이나 뭐 숏 타입이나 인티저 타입이나 그 이 값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28이나 127 사이 있을 때 같은 이렇게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 쓴다 정도만 알아 놓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래퍼 클래스 객체의 값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언박싱해서 예, 비교를 하거나 이퀄스를 써서 이제 비교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꼭 이제 이런 거 또 쓰시는 분이 있어요. 프롬 할 때. 예. 요런 범위로 해가지고 true false.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기에 내 생각으로는 무조건 true인데 결과는 false가 나와. 그럴 수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은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 뭐 true로 움직여. 왜 이러지? 예, 당황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딴 사람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 할 때는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만 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예. 그래서 그 스트링 클래스를 생각을 하셔서 예. 요 아래쪽에 이제 요 범위 밖에 있는 값은 스트링 이제 클래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new를 이제
붙여가지고 따로 이제 힘 영역에 객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범위 안에 있는 것은 new 붙이지 않고 그냥 리터럴 값으로 이렇게 객체 이렇게 만드는 거,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진 거는, 예, 중복해서 힘 영역에 만들지 않는다 객체를. 예, 그래서 똑같은 주소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 비교하면 이제 출값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 소스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